웃기는 작가 빵무늬. 안녕하세요. 웃기는 작가 빵무늬입니다. 시놉시스 쓰는 법 심화편 막막하셨다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예십니다. 안 보신 분들 지금 보고 오시고요. 그걸 봤는데도 모르겠어. 시놉시스 너무 어려워. 도대체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시놉시스 쓰는 거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막 보여드려. 나 이제 다 깐다, 다 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떤 소설의 시놉시스를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이번에 2021년 2월 10일에 시리즈 매열무 런칭하는 작품이 있어요. 시한부 황후의 나쁜 짓이라는. 제가 저번에 목욕해요, 같이 목욕해요 공장님, 벌써 가물가물해. 그거 런칭할 때도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때도 가볍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놉시스를 전체 분량을 다 공개하진 못해요. 그게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짚으면서, 광고를 하면서 시놉시스 쓰는 법 심화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써야 돼. 이 유튜브가 뷰수가 잘 나오려면 머리를 써야 돼. 일단 제 영상 보는 분들이 유익하고 재미도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와서 별점도 눌러주고 좋은 댓글도 써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가 누이야? 어쨌든 우리 둘 다 좋고 그런 걸 위해서 일단 시놉시스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각자 만드는 것도 있고, 투고형 공모전인 경우에 시놉시스 양식을 주는데 그거를 자기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제가 쓰고 있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시놉시스 몇 장 써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시놉시스를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써도 돼. 근데 너무 길거나 너무 짧으면,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짧거나 아니면 너무 길어지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핵심을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한 3장에서 5장 내외?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4장, 5장?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이상은 웬만하면 좀 안 가려고 하지. 이게 원래 제목이 처음에는 황후 폐하의 연인이란 제목으로 했는데, 이게 좀 끌리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더 키워드를 제목에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시한부 키워드를 제목에다가 올려서 교체를 했습니다. 제목은 일단 그렇게 키워드가 들어가거나 유행 트렌드가 들어가거나 주인공의 특별한 능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좀 자극적인 단어 있잖아. 뭐 내가 제일 세, 뭐 유혹, 그런 식으로 조금 자극적인 단어로 독자들이 이게 뭐지? 클릭해볼 수 있게끔 그런 제목으로 정해주는 게 좋고, 마음에 안 들면 런칭하기 전에 교체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담당자랑 상의해서 정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키워드를 이렇게 옆으로 보면 키워드 뭐가 있나 봅시다. 회귀 제일 중요하죠. 예, 회귀고, 시한부, 상처녀, 능력녀, 사이다녀, 짐승남, 순정남, 직진남, 대형견남, 기억상실남, 삼각관계. 근데 삼각관계 별로 없어. 지금 쓰고 보니까 삼각관계 키워드를 빼야 될 것 같아. 궁정 로맨스, 로미오와 줄리엣. 이 정도 키워드만, 이게 대충 어떤 소설일까 감이 오셔야 돼요. 이 시놉시스 심화편을 읽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키워드면 대략 이런 소설이겠구나 감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품 소개 매우 중요하죠. 근데 작품 소개 이거 제가 줄줄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핸드폰에 다 네이버 시리즈 있으시죠? 네이버 시리즈 앱으로 들어가서 시한부 황후의 나쁜 짓 작품 소개가 뭐더라? 이렇게 해서 검색 좀 해보고 별점 좀 누르고 제가 읽어볼게요. 정략 결혼이었지만 첫사랑이었다. 황제여서가 아니라 당신이어서 사랑했다. 여기서도 작품 소개에서부터 트렌드가 들어가요. 정략 결혼, 황후. 정략 결혼이었지만 첫사랑이었다. 왠지 배반당한 여자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휠체어를 탄 몸으로 스텔라는 제국과 남편을 위해 헌신했다. 요즘 그 걸크러쉬물이 되게 인기를 얻으면서 황후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황후가 아니라 시한부 황후, 그냥 시한부가 아니라 휠체어를 탄 황후다. 이런 캐릭터의 특장점을 작품 소개 2줄에서 먼저 딱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회귀됐다, 뭐 남편은 소꿉친구를 선택했다, 그리고 주인공은 충동적으로 검투노예를 거뒀다. 이제 남주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근데 남주의 특별함, 14살이라고 믿는 기억상실남, 상처 입은 짐승남도 키워드입니다. 이렇게로만 하면 너무 흥미를 끌기가 조금 부족하니까 대사를 넣어요. 좀 더 자극적인 대사를 넣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좀 이 남주와 여주의 관계와 그런 거를 좀 잘 보일 수 있는 대사를 선택했어요.
내가 주인을 아프겠나? 너는 날 아프게 할 수 없다. 왜냐? 책상이나 만년필이 주인을 아프게 할 수 없는 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냉정한 여주. 이 여주의 캐릭터가 이 문장에서 나타날 수 있고, 하지만 여주가 이렇게 찰벽을 치는데도 남주가 다가가는 거지. 그래서 대사가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고, 12살 이후로 남자가 내 몸에 손을 댄 건 처음이었다 이러면서 그 어떤 특별한 이 여주는 유부녀고 남편이 있고 회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남주의 특별함을 느끼는 그 순간, 그런 거를 작품 속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획 의도, 많은 분들이 기획 의도를 엄청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작품 속에는 독자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기획 의도는 내 책을 출판을 해줄 출판사나 아니면 플랫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작품이 얼마나 잘 났고 얼마나 잘 팔릴 것 같고 그런 걸 쓰는 거야.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쓸 때 처음에 좀 의문으로 시작할 때가 많거든요. 초반부터 화끈한 로맨스를 보여주는 로판은 없을까? 내게 그런 거란 거지. 시한부 황후의 나쁜 짓은 그런 의문에서 시작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여주에 대한 장점, 남주에 대한 장점 이런 거 싹 보여주고, 섬세하면서도 짜릿한 로맨스와 눈에 보일 듯 생생한 캐릭터는 이 작품의 특장점이다. 그러니까 내 작품이 뭐가 좋은지, 뭐가 셀링 포인트인지 그렇게 기획 의도에서 짚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소개. 캐릭터가 먼저 올 때도 있고 줄거리가 먼저 올 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리고 여주 시한부 황후 나쁜 짓의 시한부 황후는 스텔라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거 스텔라는 별에 관련된 이름이고 그럼 얘가 뭔가 별에 관련된 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당신 하산해. 다 배웠어. 저는 이렇게 주인공 이름, 나이, 성별 쓰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을 표현할 수 있는 한 줄짜리 문장을 먼저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시놉시스도 누군가가 읽는 거야. 담당자들, 에디터들, PD들이 읽는 거기 때문에 시놉시스도 가독성이 떨어지면 안 돼. 재밌어야 되고 뭔가 유혹을 해야지. 아니 시놉시스도 재밌게 못 쓰는데 본 작품이라고 재밌게 쓰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지. 하지만 시놉시스에서부터 기대감을 뿜뿜, 이 작품 재밌을 것 같은데? 터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시놉시스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첫 번째 기본편 시놉시스 쓰는 법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와 주세요. 주인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첫사랑에 배신당한 황후, 첫사랑인 황제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남은 건 움직이지 않는 다리뿐. 이게 약간 비유네. 그냥 쉬운 분데 막 되게 명랑한 애들 있잖아요, 캐릭터 중에서도. 근데 얘는 약간 삶을 좀 거의 포기한 캐릭터예요, 처음엔. 그래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 막 이런 느낌이야. 막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없어, 회귀했는데. 근데 이런 캐릭터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거를 캐릭터 설명에 써줘야 돼. 뭐 얘가 머리가 은발이시고 눈동자가 무슨 색이시고 이런 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쁘겠지, 주인공인데. 그런 거 말고 얘의 어떤 성격, 특장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는지, 어떤 목표를 갖게 됐는지 그런 거를 캐릭터 속에 써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텔라가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주인공의 특장점. 그 다음에 냉혈황후라 손가락 당할지언정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다. 강인한 성정, 이런 거. 그 다음에 하지만 그러나 주인공을 만나고 인생에 새로운 별이 뜬 거야. 마음을 줄 수 없고 몸도 줄 수 없고 다시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이 남자한테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랑을 빠졌고, 근데 하필이면 그 남자가 두둥. 어쨌든 캐릭터 소개나 줄거리에서나 내 소설에서 재밌는 거 다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전인데 이거 미리 하면 재미없는데 이런 것도 다 써줘야 돼요. 이걸 읽는 거는 독자가 아니라 담당자라는 거. 독자가 아니에요. 독자한테는 숨겨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스토리에서 반전이 나오는 부분도 시놉시스에서는 나와야 되고 충분히 매력을 어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남주. 남주도 스포가 너무 많아. 기억을 잃었잖아. 기억을 찾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니? 이거가 이런 플롯 자체나 기억을 잃었다는 설정 자체에서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꾸려가리라는 게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기억을 잃은 애들 기억을 찾았는데 그냥 동네 가게 과일 팔던 청년 중 하나였어. 이러면 아무런 그게 없잖아. 그리고 얘도, 이 남자 주인공도 황후인 여주인공과 이 비견될 만한 능력이나 아니면 그 갈등 관계, 서로의 애정에 큰 타격을 입거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내포한 정체가 밝혀져야지 스토리가 재밌어지겠죠. 그런 게 시놉시스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안 쓸 때도 있는데 이렇게 캐릭터 소개를 쭉 쓰고 맨 마지막에 이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장 같은 거를 추가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할 수 없다. 언제나 황후의 연인답게 행동하거라.
나 이거 안 썼던 것 같은데. 이런 대사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액센트를 줄 수 있는, 저보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더 잘 쓸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소개에서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인물, 남주, 여주, 서브남 있으면 서브남, 악역, 그 다음에 주조연, 그렇게 해서 5-6명? 그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줄거리를 써야죠. 줄거리를 쓰는데 줄거리 기승전결 나눠서 엔딩까지 다 써야 되고요. 반전 재밌는 거 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줄거리랑 너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놉시스 쓸 때는 미리 다 써놓으세요. 이게 조금 바뀌어도 돼, 뒤에 가서. 그래도 다 써야 된다는 거. 저는 줄거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1편에서 제일 강하게 들어가는 대사를 줄거리에도 써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단점은 줄거리가 좀 분량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이 느낌을 대사 하나로 함축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걸 적지 않아도 느낌으로 이게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는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황후도 인생을 즐기면 될 거다니까, 황후는 기능을 못하던가, 황제의 도발은 익숙하다. 이거 읽으려니까 너무 오글거린다. 현타와. 어쨌든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줄거리 안에서도 뭐뭐 했다 이렇게 다 적어줄 필요는 없고, 줄거리 안에서도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되니까, 배우는 남편일까? 소꿉 친구일까?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인공의 의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줄거리를 진행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는지 기승전결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근데 쓰다 보면 길어져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함축해서 쓰는 것도 좀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웹소설 시놉시스는 거의 공개된 게 없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나 이런 거는 좀 기획 의도나 캐릭터 소개 같은 게 공개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긴 다르지. 스포 될 만한 거 좀 뺐고요. 그리고 제가 런칭이 2월 1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작품은 자정쯤 올라가고 그 대배너는 한 오전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월 10일 이후에 네이버 시리즈에서 시한부 황후의 나쁜지 검색해 주시고요. 초반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욕헤어 공장님 소개 영상 올리면서 별점이 아주 뚝뚝 떨어졌어. 그렇게 찾아와서 표절 시비 거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악플 다시는 분들 물론 있었고, 그 다음에 별점도 뚝뚝 떨어지더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도 와줘서 나를 응원해줘야지. 응원 좀 해줘라. 제가 이런 거 늘 부탁하진 않잖아요. 내가 작품 런칭 자주 하는 작가도 아니고. 울게 되네? 자꾸 울게 되네? 눈물이 나네. 이 영상 찍으면서도 좀 조마조마해요. 괜히 이런 거 올려가지고 또 정문이 신작이 올라왔다고? 가서 별태야지. 이렇게 오실 분들 분명히 있어요. 아닐 것 같지? 분명히 있다? 이거 보다가 지금 끄고 별태하러 가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어쩔 수 없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절 응원해주시는 분들, 제 영상 보고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서 별점 남겨주시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으면 끝까지 보세요. 제가 무료로 5편 풀고 그랬는데, 재밌으면 끝까지 보시고 재미없으면 보지 마. 뭐 재미도 없는데 뭐 끝까지 보냐? 에휴, 그거 자기 거 읽고 쓰기도 바쁜데. 내 취향 아닌데 내가 여태까지 정문이 영상 좀 그래 쓸모 좀 있었다, 그래 후원하는 차원으로 좀 읽어볼까? 아니면 쿠키만 좀 구워볼까? 이런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 제가 항상 글 쓸 때마다 생각하는데, 제 글이 독자님들이 읽는 것도 엄청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은 작품이 되길 늘 바라는 마음으로 런칭을 하는데, 이번 작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작품이 진짜 재밌어. 목욕헤어 공장님보다 더 재밌다? 나 진짜 장담한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 응원해주세요. 별점 좀 9점대로 만들어줘. 8점대 뭐냐. 어쨌든 감사합니다.